2주의 댓글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었는데요. 골든버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안내를 따라 들어와서 영상 몇 개를 보게 됐습니다. 자막이 나올 때 알림음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막에 대한 알림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알림음이 핸드폰의 알림음과 같다 보니 집중이 계속 깨져요. 이거는 제 편집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막 나올 때마다 자막 띵 소리 근데 나요. 일부러 약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요? 그러면 한번 해보지 않고 한번 없애봐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없애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라디오처럼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러면 이번 편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음. 해보는 걸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또 콩피아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쥐불놀이를 하다 타 죽는다니 K 어느 가족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급진적인 영화였네요. 쥐불놀이를 하다가 타 죽는다.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인 결말이에요. 급진적인 결말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네. 전반부의 그 분위기랑 아. 그 뭔가 이거랑 비슷한 영화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급진적인 결말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고속도로에 가지고 결말이 쥐불놀이를 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놀이는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그 행위가 이제 행위가 쥐불놀이인 건 맞고. 쥐불놀이 때문에 타 죽은 건 아니니까. 그치요. 그건 또 아니고 행위는 맞는데 네, 그건 또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의 영화는 알카라스의 여름입니다. 알카라스의 여름이에요. 평점 깝시다. 저는 8점이요. 저는 8점으로. 8? 네. 요즘 평점이 되게 높네. 그러게요. 네. 굿. 저는 6점입니다. 6점이요? 네. 저는 7점이거든요. 그러면 평점 7점이네요. 네. 이번에는 소수점까지 안 나눴어요. 깔끔하네. 네. 그럼 바로 영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감독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까를라 시몬 감독. 왜 이 감독을 좋아하냐? 프리다의 그 여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죠. 네. 약간 어린 아이의 그런 섬세한 감정을 너무나 잘 다뤘던 그런 이야기였고, 아무래도 까를라 시몬 감독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자전적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와 관련된 그 인터뷰에서도 아직 삼촌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알카라스의 농장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지만 이미 농장을 버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도 있다는 그런 또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섬세하게 그리고 정말 뭐 꾸밈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는 그런 제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진짜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 표현을 리얼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아니 가족을 10명 넘게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어색하지 않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각 있고 서사가 있으니까 생각들이 좀 다 다르고 그런 느낌이 좀 86년생 감독인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첫 장면을 또 보면 농지가 나와요. 딱 켜지자마자 막 농지를 막 여러 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건 좀 마지막 장면과의 좀 수미상관 마지막 장면도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아마 프랑스 영화인데 그것도 똑같이 뭔가 정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약간 그건 약간 프랑스 정원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스페인의 약간 정원? 그런 약간 농작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작부터 힐링이었다. 맞아. 그 유럽별로도 나라별로도 좀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약간 스페인이라고 하면 약간 좀 뭔가 토마토가 많이 자라고 오렌지 많이 자라고 뭔가 그럴 것 같은 좀 델몬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약간 그 뭔가 이제 햇빛이 많이 세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프랑스는 약간 포도잖아. 프랑스는 약간 조금 더 뭐라 그래 바닷가가 좀 더 다채롭지 않나요? 다채롭지. 약간 포도 기를 것 같아. 포도 기를 것 같아. 근데 약간 이번 스페인이라 그런지 조금 이제 뭔가 쨍한 나는 약간 사막 느낌도 약간 있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굉장히 시작부터 굉장히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차에 타서 이제 뭔가 운전을 하는 어린이 3명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들에게 이게 놀이기구구나. 농촌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주로 이제 뭐든지 다 놀이기구죠. 그치. 약간 저도 약간 옛날에 막 트랙터 타면서 약간 그쵸. 약간 그
그 놀곤 했거든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 전 시골 자주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간에 포크레인에서 맞아요. 애가 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농장 자체가 이 어린이들한테는 놀이공원이구나. 맞아. 그렇게 참 뛰노는 게 참 인상 깊었고. 그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건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족 입장에서 되게 심각한 일을 맞닥뜨린 상황인데 애들은 계속 그런 거 모르고 뛰놀고 막 이제 밟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포스터에도 그렇고 그 이리스라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차에 탑승해서 또. 근데 보면 선글라스를 끼는데 안경 하나 빠져 있어요. 보셨나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안경 약간 생각을 해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한쪽은 그 세상을 보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열린 거고 한쪽은 뭔가 일부러 가려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어른의 시선에서 약간 보여지는 다툼, 약간 어른들은 다투잖아요. 그거를 뭔가 가리려고 이게 덮여진 거 같고 이게 열린 거 같고. 그러니까 약간 선글라스를 그냥 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글라스를 애들이 끼면은 그냥 뭐 어른의 거를 애가 뒤집어 쓰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뭔가 애들의 장난감인 느낌?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원래 어른이 쓰는 건데 그게 그치. 하나 약간 좀 빠져 있으니까 애들의 장난감. 그래서 약간 농지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그랬어요. 저는. 농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이제 일자리인데 애들은 거의 놀이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해석 역시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요즘 네, 다양한 시선이 중요하다. 평가를 받으려고 나온. 네, 멋있습니다.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족이 이제 내쫓을 위기 상황이 찾아오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땅의 지주가 이제 복숭아 농장을 이제 내려놓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라.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뭔가 현실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농촌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줄고 이제 농작이 이제 소규모로 하면서 쇠퇴가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또 새로운 수익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게. 근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농지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약간 비농민이나 외지인의 농지 소유를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거죠. 어떻게 농민들한테는. 거기 보니까 인력이 딸리는 게 그 외국인 이제 흑인분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노동자를 들여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더 이상 약간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좀 아빠는 근데 끝까지 좀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키멘트. 그래서 왜 약간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저렇게 저항을 할까 그런 생각 계속 가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계속 가족 내력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농사였다 보니까. 근데 또 참 딜레마죠 이게 진짜.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스페인이 농업 강국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전체 수출의 또 4분의 1이 농업 관련되다 보니까 그거랑도 연관이 되고. 근데 또 농업 인구는 고령화되고 기후 위기로 이제 또 가뭄도 찾아오고. 그래서 거대 자본도 유입이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영화에서 다루려는 소재 자체가 약간 외부적인 거에 초점도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내부적인 가족 간의 갈등을 또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지금 세 가지 세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세 가지가 뭐야? 네 가지구나. 다 합치면 네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 3세대 아닌가? 3세대? 3세대 그러니까 아들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세대가 뭔가 이제 같이 가족 안에서 화목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제 그 주제 관련해서 생각이 약간씩 다른 것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옛날에 있던 그런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도 안 썼고 옛날에 내가 이제 구두로 그 지주의 아버지 지금 현 지주의 아버지랑 막역한 관계였고 본인이 이제 전쟁에서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데 아들은 그 이제 현 지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은 생각이 다른 거지. 이제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근데 그 지주랑 타협을 하려고 계속 선물 보내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한테 해주지 않을까라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보는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버지는 계속 약간 그게 싫은 거지. 자존심 상하니까. 키메트.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계속 뭔가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자손들은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그치지 않잖아요. 토끼 자체를 나타났잖아. 토끼 자체를 나타나라고. 그래서 이게 참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또 변화하면서 이렇게 참 변화한다는 게 참 영화를 보는 내내 배경은 참 따뜻한데 너무 차갑다라는 시선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차갑다. 네. 배경은 되게 해가 뜨고 그러니까 솔직히 비 오는 장면 제외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어두운 방이 나오잖아요. 토끼 사냥할 때. 그럴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장면 빼고는 사실 다 밝은 장면이거든요. 주로 그렇죠. 네, 농장에 주로 있을 때는 다 밝은 장면. 네. 영화 자체가 일단 분위기가 밝아요. 해가 기도가 되니까. 포스터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그 분위기는 밝은데 안에 그 서사가 왜 이렇게 차가운 건지 그거에 계속 저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또 토끼 사냥 앞서 말씀드린 토끼 사냥을 하는데 왜 토끼를 사냥하냐면 열매를 이제 먹어버리는 복숭아를 먹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과연 이 토끼가 단순히 그냥 사냥감에 불과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토끼 사냥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두세 번 나오잖아요. 이게 죽은 것도 나오고. 네, 저는 이게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생명의 차등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근데 동물은 그 차이점이 뭔가 목숨이라면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나는 거는 지금 이 농장에서 일어나는 뭔가 자본주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농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여기가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주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돈으로 좀 찍어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토끼가 이제 잡히듯이 어쩔 수 없이 순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농부의 심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러니까 왜 토끼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러니까 너구리가 될 수도 있고. 너구리? 뭐 다양한 동물, 뭐 쪽제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동물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토끼였을까? 토끼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토끼의 가장 큰 특징은 번식력이 세다는 거거든요. 맞아.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지. 정말 강한 동물입니다. 호주에서는 토끼랑 번식력이 너무 세가지고 토끼랑 인간이 전쟁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토끼였냐면 번식력이 세다. 번식력이 세다는 건 뭔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가족이야? 약간 그 농장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다. 농장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빗대어 보니까 토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토끼가 죽어 나가는 겁니다. 농장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키메트의 가족하고 이게 뭐 결부가 되는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됐고. 영화가 이제 계속 이제 농장 일을 하며 진행이 되면서 좀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다면 아들도 따는데 딸은 왜 못 따라는 또 그런 약간 페미니즘 시선이 조금은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고 그 딸들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죠.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예전에 조금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아빠 또 옛날 사람이잖아. 아빠는 또 아들한테 로제르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들을 원했고 아들이 뭔가 잘 되면 우리가 또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스페인도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랑. 그런 것도 있고 그 약간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렇게 계속 저항을 할까? 그냥 태양전지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본인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조합이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그 농촌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항상 시위를 하러 나가자. 맞아. 그 대형 마트나 물류 이런 데서 우리 착취를 하니까 시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러고 시위하는 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치면 뭔가 행동이 안 맞는단 말이지. 이게 본인이 이제
그 가업을 지키려는 사람 입장에서 야, 본인 안에서도 이게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본인도 이거를 팔아야 되고 내가 살고 이제 자기 아들 딸들 잘 따시게 하려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걸 아는데 태양 전지로.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약간 좀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 태양열로 바꾸면 약간 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좀 무기력해 보이잖아, 아들과 딸들한테. 그래서 그걸 좀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우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결국에는 약간 이제 농지를 가업을 이어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라는데 안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마지막에 좀 인정을 하는. 그래서 너가 약간 가업을 잇고 하고 싶으면 나도 좀 가업을 잇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시위에 나가는 장면.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내적인 갈등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네 아버지상 같았어. 겉으로는 진짜 뭔가 강하게 안돼라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여린 고민이 제일 많고 나중에 우는 장면에서 좀 약간 그러니까요. 맴짓이. 그 유일하게 우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좀 페미니즘 영화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가장 큰 중심이 있었던 인물은 또 그 남성. 네. 그렇게 키메트였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또 시선을 볼 수 있었던. 근데 이 영화의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가족이 몇 명입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무슨 몇 명이지 대체? 이것도 번식력 아닌가? 이거 번식력 아니야? 아니 영화 2시간입니다. 근데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시간은 이거 사람 맞추는 데 썼어.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저는 13명 나왔거든요. 세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 다 세봤죠. 그래서 13명인데 또 12명이라는 또 기사도 봤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자, 이리스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리스. 그 딸 입장에서. 자, 할아버지 있죠. 할머니 있고, 아빠 키메트 있고, 엄마 돌로르스, 오빠, 언니 마리오나, 그다음에 작은 고모 있었어. 안티. 다음에 고모부 1명 있었어. 시스코. 맞아. 근데 쌍둥이가 2명이야. 파우페레. 걔네 친구지. 여기까지 10명이야. 근데 여기서 고모 1명 또 있었어. 고모 1명 더 있어 오니까. 그래 고모 1명 더 있어. 근데 거기 또 딸이 하나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이리스까지 하면 13명 아니야? 13명 아닌가? 딸 1명 더 있어요? 그 고모한테? 그 고모한테 딸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나 그거 진짜 모르겠어. 난 딸 하나 더. 왜냐면 그 태양의 서커스 연극할 때 애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우페레 쌍둥이하고 그 비 올 때 연극하잖아요. 맞아 넷이야. 넷이서 하잖아. 그래서 얘가 넷인데 딱 그러네. 한 명 있네. 고모 딸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사는 이게 참 얼굴 맞추는 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다가 또 지주의 그 아들 그 피뇨의 아들. 피뇨의 아들도 있어? 그러니까 피뇨의 아들이 지금 현재 지주인. 그러니까 피뇨의 대지 그 가문이지 약간. 가업을 이어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인물들이 많음에도 각각의 또 서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서사가 있었던 이유는 자전적 이야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연결 지점으로 다 올맞아.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되게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물들로 그냥 가져왔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 약간 엄마가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술 방탕 마시고 밤새 동안 그래서 아빠한테 대마 이제 걸린 거 때문에 화나가지고 물 이렇게 열고 가가지고 농장 난장판 된 다음에 오잖아요. 술 취한 상태로. 그때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한 대 때리고 나서 아빠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한 대 때리잖아요.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지. 그 장면 빵 터졌어요. 터졌어요. 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상황이랑 전에 영화를 쭉 보면서 이게 이입이 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말이 없어도 다 이해가 됐던 것 같아 그 장면. 그냥 말 없어도 그냥 행동 땀싸대기 두 방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답답해. 남편도 짜증나고 지금 계속 약간 태양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짜증나고 본인이 지금 가족이 처한 상황도 짜증나고 그 아이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행동 나쁜 거니까 한 대 때리고 이런 거니까. 약간. 그리고 아까 그 인물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다 한 번씩 그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이 뭐죠?
키매트. 어떻게 기억해? 이름 인물이 너무 많아. 인물이 너무 많아. 어떻게 기억해? 키매니. 심지어 그 라틴어야. 어떻게 해야 돼? 스페인어야. 그러니까 키매트. 네. 그 모든 인물들이 한 번씩 그 아버지를 관찰하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그게 관찰자 시점을 다 부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뭔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소스인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디테일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거의 1년여 년 동안 카탈루냐 사람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캐스팅을 했대요. 그럼 일반인들이에요? 이거 배우들 아닙니다. 진짜? 어쩐지. 네, 연기 톤이 아니야. 빼고 한 명 빼고. 연기 톤이 아니야. 다 그냥 일선 그래서 아저씨들을 아줌마들이 아니야. 카탈루냐 막 지역 축제 같은데 막 다니면서 직접 감독이 그 캐스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그 삶의 이야기가 잘 녹았고 그 글로리아를 연기한 그 베르타 피포 빼고는 다 그냥 일반인. 글로리아가 그 고모 있잖아. 고모 한 명 있어. 고모. 그 쇼컷? 그 나티 말고 그 뭐냐 태양광 쪽 지지하는 고모 말고 또 다른 고모 한 명 있어요. 쇼컷까지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감독인 까룰라 시몬하고 자매 사이래요. 그래?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카탈루냐 지방, 알카라스 지방 이런 게 좀 많이 연결이 돼서. 그 고모는 이제 태양관 지지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약간. 고모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지지하는 쪽이고. 지지하는 쪽이고. 그랬죠. 네. 그래서 또 그 태양광 관련해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래서 해당 그 지주 아들하고 그 고모분은 조인을 하잖아요. 맞아, 뭔가 연관이 있는. 뭔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는데 조인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가족이든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약간 누구 한 명이 막 여긴 돌아가시지 않죠. 돌아가시면 막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 생각 많잖아. 근데 난 다행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은 갈등은 그런 거 없어서.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참 이렇게 참 똑같다. 약간 본인의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가 가족 간의 뭐 갈등까지는 아니어서 전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거야.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원들의 생각이 다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나는 괜찮았던 것 같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선원이 각자 생각을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1인이 아니야. 다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가족이 주인공. 그렇다 보니까 인물 맞추기는 힘들었지만 맞춰지는 순간 서사가 탁탁탁탁탁 쌓이는 아주 좋았던 그런 영화였고 음악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춤추잖아. 막 내가 대장이다 막 나오면서 그것도 요즘 노래. 요즘 노래. 그래서 춤추는데 난 처음 틱톡 하는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앞에 핸드폰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안무를 이제 뭐 어떤 축제에 가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잖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또 계속 반복되는 노래가 뭐 내 친구를 위해 노래해요. 그게 이제 메인 타이틀이지. 결국에는 이 친구가 누구냐? 스페인 농민들이지 않을까? 뭔가? 알카라스 지방 그 농민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목숨을 바쳤다. 난 노래를 한다. 그런 게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추측? 나만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럼 내가 앞서 나가야지 끌려가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대장이다란 그런 이제 요즘 노래랑 옛날 노래잖아. 그 할아버지도 아는 그 두 개의 노래가 상반되는데 약간 내가 대장이 하는 거는 요즘 세대들 알잖아. 개인주의고 내가 짱이고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면 그런 느낌의 노래였다면 그 옛날에 그 이제 그런 가요는 뭔가 좀 구슬프고 그 나는 너를 위해 춤추지 않아 이거였나?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좀 그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지막쯤에 그 딸이 있잖아. 딸이 원래 이렇게 열심히 안무 연습을 해가지고 뭐 요즘 아이돌처럼 뭔가 이렇게 잘 꾸민 다음에 축제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나가기 직전에 아버지랑 그 아까 태양광 찬송하시는 고모랑 엄청 싸우는 걸 보고 나서 뭔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축제 때 나가서 춤 안 춘단 말이야. 안 추죠.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지금까지 즐기고 했던 춤추고 했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저 춤에 안 나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좀 들었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극렬하게 요즘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걸 보면서 뭔가 그 아빠의 자존심에 좀 공감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뒤에 한번 고모가 있는 걸 보거든. 뒤쪽에 이제 고모가 그 무대에 기다리고 있는 걸 한번 보거든. 그리고 나서 안 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물마다 서사가 잘 배어 있죠. 녹아 있죠. 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요. 어쨌든 이 영화가 좀 화제성을 일으킨 건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39년 만에 스페인 영화로서 받았고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작품 중에서는 최초였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황금공상을 받은 작품이 베드록뱅잉이에요. 그 우리가 많이 언급했었죠. 그 루마니아 베드록뱅잉 영화. 근데 그거는 약간 아예 좀 매운맛이고 아니야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 얘기야. 그거는 뭔가 좀 비판하고 뭔가 노골적이고 세태를 자극적이고 노골적 자극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좀 다르거든. 얘는 되게 힐링되는 영화. 힐링되고 뭔가 따뜻한 그런 건데 약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 얘는 루마니아고 베드록뱅잉은 얘는 스페인의 카탈루나 알카라스를 다룬 거고 뭔가 지역적인 뭔가 그런 얘기가 공통점이 좀 특징이 묻어 있다 특징이라면 그래요? 특징이라면 제가 베드록뱅잉을 안 봐가지고 베드록뱅잉은 꼭 보세요. 근데 검열판하고 비검열판 그러니까. 있는데 좀 무서워. 어쨌든 조금 건드리기가 빡세. 빡셉니다. 영화에서 또 진행이 되면 초반부하고 사실 후반부를 나누는 게 저는 패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초반부에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차 타고 있는 어린아이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기중기인가요? 그 차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보면 카메라 워킹이 이렇게 돌아갔었거든. 근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또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태양광 설치할 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1부와 2부를 나누면 그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이거 돌아갈 때 그때 아마 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싸우잖아요. 또 가족끼리. 맞아. 그래서 아마 1부와 2부를 나눌 수 있는 건 이 카메라 워킹 그 차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문의 쌍둥이가 퇴장을 합니다. 2명이. 그러니까 그 한번 가족이랑 싸우니까 싸워서 가잖아요. 다시 안 만나지 그러면 애들도 못 가잖아. 만나지.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슬펐어요. 그 이리스가 과연 어디 가는 걸까 그런 말을 하잖아. 원래 부모끼리 싸우면 아들들끼리 못 보는 거야. 근데 얘는 한 번도 그런 이별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냥 어디 가는 걸까 하면서 막 멍하니 있었던 장면이 너무 순수해 보이고 어른들의 사정이지. 이제 어른들의 사정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 토끼에게 뭐 어떤 무슨 이런 무슨 사주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의식? 맞아. 의식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냥 이제 어른들은 쏴 죽인 그 방해물일 뿐인데 걔네들은 생명이니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참 시각이 어른의 시각도 있었고 아이의 시각도 있었고 참 근데 약간 이거 아이의 시각을 보면 약간 셀린 시아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셀린 시아마. 그러니까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만들었던 셀린 시아마 감독. 그 감독이 뿌띠마망 같은 영화나 뭐 걸후드 뭐 그런 영화. 그래요? 톰보이. 난 최근에 플레이그라운드 봐가지고 그거 생각. 로라반데 그 자매 둘. 그 영일이들 하지 않았나요? 했었어. 그랬고. 어쨌든 뿌띠마망하고 톰보이를 연출했던 그 셀린 시아마가 어린아이 그런 세심한 심정을 잘 담았거든요. 근데 이 감독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고 난 더 나아가서 그 아까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아들의 시선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의 시선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선까지 다 담은 것 같아. 난 그래서 대단했던 것 같아. 되게 그게 이제 별로 개별적이지가 않고 다 가족이고 하니까 그 이제 힘든 상황에서 다 좀 각기 다른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상 받을만 했던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상 받을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아빠하고
고모하고 술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거기서 공감이 돼. 화해하는 거죠, 약간. 그렇지 뭐 약간 좀 다툼에 대해 말을 하고 그냥 그 뜬금없이 빌드업 없이 그냥 술 먹어. 둘이 즐거워 하고 있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애들 나오니까 들어가자 씨. 들어가 잘하고. 우리 때는 안 그랬나? 나 옛날 생각 나더라고. 어린이 때 하면 엄마 아빠 잠겠어 하면 들어가자 씨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안 자잖아. 그러면 어쩌라고 들어가자라고. 들어가자 씨. 근데 이리스의 상상이 더 슬펐어. 그 집이 저수지에 꿈꿨는데 막 집이 저수지에 빠지는 꿈을 꿨다. 아니 근데 그거 현실이야. 어떻게 보면 현실 됐잖아. 현실이야. 아들이 물 해놔가지고 다 빠졌잖아. 뭐 그냥 물 관련된 것도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 부서지니까 바뀌었으니까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리스의 상상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이 걔도 이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좀 감지한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뭐 모르지. 근데 그냥 내 추측입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연재해가 있으면 사실 사람이 먼저 뭐 아니고 동물이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쥐들이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 바다에 뛰어들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도 뭔가 좀 섬세한 시선에서 미리 그걸 느껴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영화에서 또 슬펐던 게 또 하나 있으면 저는 할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할아버지. 무기력한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구두 계약이라고 말은 또 해놨는데 또 해결을 또 못해. 근데 또 너무 슬픈 건 막 부엌에서 막 가족들이랑 다툼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 들리지.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팠던. 그랬고. 약간 노력을 하잖아. 결심해가지고 노름을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도박을 하러 가. 그래서 뭘 노렸냐면 옛날 같으면은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잖아. 이제 뭔가 집문서 날렸다 노름하다가 그런 것처럼 노름에서 내가 뭔가 지금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농장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같이 도박하면서 뭔가 너 뭐 걸어볼래? 해가지고 뭐라도 좀 따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지주들한테 뭐 그 에너지 회사한테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뭐 거기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을 까니까 뭐 땅값이 또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팔게 되는 거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농업 강국이 진짜 선진국 아닙니까? 농업 강국이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선진국이지. 미국도 자급자족이 그렇고. 되니까. 프랑스도 약간 그렇고. 어쨌든 자급자족이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되니까 스스로가. 그게 진짜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분명히 태양광 전지가 개인한테는 되게 큰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문제는 누군가는 복숭아를 키워야 되고 토마토를 키워야 되잖아. 누군가 키워야 소를 키워야 되잖아. 계속 이렇게 없어지면 누가 소를 키울 거냐.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뭔가 우리나라 상황은 또 비슷해요. 다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누가 농업 다 죽고 있는데 누가 해 이거. 쌀값은 수입해서 또 들어오는 쌀값이 또 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언제 비싸지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본인 나라에서 식량 조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농업하는 게 본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멀리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만 그냥 보게 되는, 나만 얻게 되는. 참. 이렇게 또 1차 산업의 소중함. 그렇죠. 이거 진짜 짚어야 돼요. 진짜 식량 사업이 근데 1차 사업 중요해. 농업이 요즘부터 중요해. 전쟁 나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그때도 막 농업이 가장 그때부터 시작한 게 농업 아니에요. 맞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화의 후반부에는 이제 와인 축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유일하게 좀 엄청 이제 걱정. 이거 했다. 와인 마시기 1등. 나도 자신 있습니다. 그거 주전자로 마시잖아요. 그리고. 네, 주전자로 이렇게 마시네요. 주전자인데 엄청 이제 빨리 나오더라고. 수압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부럽더라. 약간 스페인만의 카탈루냐식 문화인가 봐. 그런 축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 붉은 악마 같은 그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다 같이 어울리고 폭죽 같은 거 터뜨리고.
어떻게 보면 짧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진짜 길게 조금 보여주면서 뭔가 까탈리나 지방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약간 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중요했던 인물이죠. 거기서 약간 이제 축제 일원으로 담당을 하니까 뭔가 아들은 좀 특이해요. 보통 이제 그 딸이랑 좀 대비가 되는데 딸은 되게 요즘 세대잖아. 춤도 추고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그런 요즘 세대 문화를 향유하려 하고 약간 농업에는 관심이 없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 아들은 자기가 이제 충실해요. 자기 충실하고 농업으로서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약간 가업을 잇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관심이 많고 근데 이제 일말에 약간 젊으니까 좀 방황을 하잖아. 대마초도 피고 밤에 가가지고 놀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뭔가 현실적이었던 느낌. 그냥 마냥 반항하는 아이가 아니고 약간 조금 받아들이면서도 본인의 색깔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좀 이런 최종적인 그 농장을 좀 넘기는 결정에 있어서 아들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거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타협을 한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아들이 좀 현실적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판으로 치면은 감자소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 감자소년? 시골소년이잖아. 시골소년. 그 막 그 뭐지 그 인간극장 나오고 막 그거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분은 완전 그 얼리어답판입니까? 문물적으로 엄청 잘하시던데. 뭐 하여튼. 근데 나 영화 보면서 가장 좀 의문스럽고 뭐 가장 좀 궁금했던 장면이, 그러니까 앞에 언급됐던 한번 어두워지는 장면이 밤 장면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 이뻤어요. 네? 네. 이뻤다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보면서 무언가가 또 발견이 되잖아요. 뭐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뭔가 개굴개굴 소리가 나면서 딱 카메라가 무언가를 딱 발견을 해요. 물 열어놓은 거 아니야 그거? 아들이 물 열어놓은 거? 물 열어놓은 거? 근데 다리 4개가 있지 않았나요? 다리 4개? 그래요? 내 기억엔 다리가 4개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소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소의 다리인 건지 아니면 사람 다리가 2개인 건지 그게 지금 판가름이 안 나요. 소 아닐까요? 왜냐면 소였을까요? 소도 소 한번 울음소리가 할아버지가 그 애기들하고 소를 한번 본 적이 있어. 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만약 소였다면 영화 초반부에 또 소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와요. 토끼와 같이. 그러니까 약간 구제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소를 다 죽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근데 결국에는 뭐 마을 사람들이 살려줬다 그랬어. 막 구제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소였다면 맞아 있었어. 뭔가 잘못된 인물에 대해서 뭔가 구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아마 아들한테 이어지는 건지, 오빠 로제르가 사고 친 거에 대한 뭐 구제의 의미였던 건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그 다리가 2개가 사람이었다면 그 고모와 고모부의 뭐 뭔가 또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하여튼 할아버지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경험이 있고 하니까 딱 대충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 않았을까? 그 아까 그 제일 애기인 딸이 꿈을 꿨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는 그 약간 좀 소리를 듣고서 밖에 뚝방에 나가가지고 이놈이 이제 아빠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갔구나 해서 아무 말 없었던 거 아닐까? 약간 산신령인가요? 그런 느낌이 있지. 감이 잡히는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진짜. 무엇보다 이제 후반부 엔딩이 참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장면을 안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 계속 부서지는 안 나오잖아. 가족들만 찍잖아요. 맞아, 마지막에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끝날려나 보다 했는데 장면을 바꿔서 씬을 틀고 미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크레딧이 이렇게 쫙 뜨죠.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어요. 끝까지 저항할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뭔가 그런 자존심과 고민이 좀 해결된 느낌? 순응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보였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농장이 부서지는 거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놀이공원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비극이야. 맞아, 다 파괴된 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애들 소리가 같이 들리지 않나요? 막 까르르 막 웃는 소리. 애들은 그 상황에서도 웃잖아. 애기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뭔가 대비가 되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근데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 나왔던 그 빈 농지, 그거는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맨 처음처럼 다시 또 아예 빈 농지가 되어가는. 그래서 참 후반부 엔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저는 그 전체적으로 약간 애들 시선도 나오고 뭐 여러 시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 영화 자체가 무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그냥 새로운 시대가 좀 시작이 되는구나. 저는 궁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이 좀 궁금증이 많이 들었어요. 이 감독이 근데 영화 또 하나 이런 또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나가 또 나온다는데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고 3부작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난 그 아들이 제일 궁금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지. 신세대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하든 불평불명하면서 그걸 배울 거고 아들은 되게 이제 목가적인 생활을 꿈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진 거잖아. 그리고 뭐 대마초도 하고 일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성장을 할지. 공부를 할지. 그러니까 농업을 계속 배울지. 아니면 아빠 따라다니면서 태양전지판을 할지. 그렇지. 그러겠네요. 영화는 어쨌든 스페인 영화다 보니까 스페인에 거장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스페인 감독. 저는 페드로 알모도바르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녀에게 만들었던. 나는 그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귀향. 페러렐 마더스. 네, 그거 만들었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생각나고. 다음에 최근에 어거스트 버진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나스트레바 같은 또 젊은 또 스페인의 감독이 있었고. 근데 또 이 감독이 까를라 시몬 또한 뭔가 이제 스페인의 거장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젊은 감독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왜냐하면 영화하면 솔직히 프랑스 아닙니까? 유럽 영화하면 대부분이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스페인과 뭔가 프랑스가 약간 좀 같이 뭔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 약간. 그래서 카를라 시몬 감독이 참 저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다 지켜볼 건데. 그러니까 좀 놀라웠던 게 멋있어. 젊은데도 약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세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의 세대랑 더 아우르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 담아냈던 게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카를라 시몬의 자전적 그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등장인물도 많았고 그만큼 그 사람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깊이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인상 깊었고 영화는 또 복숭아 하니까 기생충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긁는 거? 복숭아니까 기생충 생각나고 그 개인적으로 또 복숭아하면 그 부천이 유명합니다. 복숭아가요? 경기도 부천에 그 천도 복숭아는 어디? 천도 복숭아는 그 깡통 거 아닌가요? 그건 황도 아니에요? 황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차이가 뭐죠? 천도는 백도 복숭아는 뭐야 그러면? 몰라 사실. 복숭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 전문가가 없네. 근데 복숭아는 그 지방 많은 거하고 드시면 안 돼요. 지방 많은 거요? 약간 기름 많은 거 있잖아. 장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배탈 나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제 경험도 있고 그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와. 감사합니다. 나무 위키 오늘 정보를 드립니다. 약간 좀 복숭아랑 대마도 나오고 그 태양에도 나오고 약간 좀 농작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토마토도 나와요. 토마토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 무화과도 나와요. 네, 그래서 다양한 농작물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농업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 난 그러니까 태양열을 지으려면은 그 농작물들을 파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태양열도 그 농작물이랑 똑같이 태양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태양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뭔가 그 이미지가 할아버지랑 그 싱싱한 농산물을 봤을 때 싱싱한 농산물은 계속해서 열리잖아. 무한해서 그러니까 계속 자라기만 하면은 햇빛 받고 계속 태어나고 그렇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그 어쨌든 결국엔 죽을 거고 지금 농장까지도 좀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대비가 돼서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 신선한 농작물과 대비가 됐다. 뭔가 그랬던 것 같아. 그 복숭아 다 엎을 때도 맞아. 나중에 난 농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기농. 네, 나중에 저는 귀농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55살 막 그럴 때.
아 근데 스페인 농장 이런 유럽 농장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보고 싶어. 이거 너무 푸르르고 광활하니까 되게 보기가 좋고 새살이 계속 비치니까 되게 좋더라고. 저녁에 끝나면 와인 한잔 하고. 그러니까 딱 신선한 공기. 야, 그래서 너무 참 여행 다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여행 가고 싶었어요. 네.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 갔던 생각도 나고. 아 뉴질랜드도 막 오렌지 유명하잖아. 뉴질랜드 진짜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넓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인당 가지고 있는 토지가 넓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햇빛 비치고 농작물 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웰링턴 아닙니까? 웰링턴? 뭐 저는 크라이스트처치. 남섬이어서 가지고. 쿡 아일랜드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쿡 아일랜드?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 아 그렇군요. 네. 맞았던 것 같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한 줄평 할까요? 네. 아 한 줄평 안 적어왔는데. 저도요.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자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자존심?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주의도 있고 시대의 흐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그 셋이가 제일 메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할아버지는 되게 옛날 사상을 가지고 호의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걸 보는 아버지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기 싫다라는 걸 느끼고 아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너 나처럼 되지 말고 공부해라 계속 시키고, 근데 본인은 뭔가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그 태양열이나 저항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저는 사실 그런 공부는 원하지 않고 그냥 목가적인 그런 게 더 좋아요 이런 걸 했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시위도 같이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현실에 수능을 하는, 그래서 그게 좀 갈등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내적 갈등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서 아버지의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2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난 2개. 첫 번째는 비치 위에 피치. 비치는 뭐예요? 비치 위에 피치. 비치 위에 피치.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비치가 그거 바보라는 뜻도 있지 않나요? 비치 욕인데요. 약간 욕이 그러니까 약간 욕 그런 거 있고 약간 네. 뭐 해변의 비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뭔가 좀 환상적인 공간 위에 그 비치가 있다. 복숭아 그런 의미고. 네. 하나는 여름은 차가웠다. 여름은 차가웠다. 이거 괜찮아. 이거 2개로 네. 저는 가겠습니다. 네. 약간 저 한여름의 비극 이렇게. 한여름의 비극. 네. 오 좋네요. 한여름 밤의 비극 막 그런 건가요? 한여름 밤의 꿈 막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랜만에 참 이런 좀 서사가 이렇게 좀 네. 깊은 영화를 하니까 많이 생각이 나네요. 이것저것. 네, 영일이들아 56회 알카라스의 여름 만나왔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게 여름 다뤘는데 날씨는 춥네요. 네, 날씨가 추울 때 찾아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